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김광현, 출판은 바른북스입니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시작점에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설화, 그리고 철학의 주요한 키워드 역시 선과 악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 혹은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결에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는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악하지만 교화되는 것이다 라는 성악설도 대립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기적인 존재인 그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쩌면 악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쉬운 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이 마냥 악해지지만은 않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선의 힘은 강하고 작은 빛으로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은 이런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여 전쯤에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고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세상의 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이야기인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이 나오게 됐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1편이 학창시절의 이야기가 주된 배경이었다면 학생들의 이야기가 주된 배경이었다면 2편은 성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조금 더 성숙하고 심오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편의 세계관이 2편으로도 연결되어 온다라는 점입니다. 1편에서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심 인물이었던 작가 지망생 성훈이 2편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2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에 더하여 1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적재적소에 다시 등장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만 단독으로 읽어도 물론 독립성이 있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1편을 먼저 읽고 2편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풍성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성운이 나오는 부분에 좀 발췌를 해가지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운이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종이에 글자를 적는 동안 진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본인의 시간에 충실했다. 성운의 예상대로 진화는 곤충 박물관에 가서 어떤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여행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이치카라는 회원이 만든 방이었는데 곤충 박물관으로 떠나자는 너무도 재미없는 제목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채팅방엔 성운과 진환 총 2명이 들어왔고 진환은 산속 깊은 곳에 곤충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엔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헤어진 여친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등장인물들의 소개 겸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야기 뒤쪽으로 가면 어떤 단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한번 읽어봐 드렸고요.
이 이야기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은 곤충박물관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배경으로 아주 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이 얽히면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곤충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연, 그 수연과 헤어진 전 애인 진환, 그리고 현재 수연의 애인인 강혁이 등장합니다. 묘한 삼각관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진환의 곤충박물관 여행에 동참하게 된 작가 지망생 성훈이 역시 이야기의 중심을 잡고 실마리를 풀어가는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악당, 하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냥 밉지 않은 악당들 윤재와 상진의 이야기에 어떤 음모가 숨어 있다라는 또 복선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이번 이야기도 악한 음모와 이를 막아내는 선한 마음의 충돌이 이야기의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꽤나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구 하나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등장인물들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틀어갑니다.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적재적소에 사건의 키가 될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완성도가 아주 높은 소설이다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2003년 7월이 이야기의 주된 배경입니다. 이 소설 전체의 주된 배경이지만 과거의 회상과 현재의 시점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 진환과 수연 그리고 성훈이 나오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진환 씨가 모노레일을 타지 못하게 막으라고요? 수연은 급하게 달려와 난데없이 헤어진 남친이 모노레일을 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말하는 성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같은 날에 현 남친, 전 남친, 그리고 정체불명의 저 사람까지 찾아와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다니 어쩌면 꿈을 꾸는 걸까 볼을 꼬집어봤지만 금방 현실로 돌아올 뿐이었다. 네,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수연, 진환, 성훈 요런 사람들이 얽히면서 어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편은 잘 짜여진 추리소설처럼 선과 악이 대립하는 사건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인물들의 연대가 잘 묘사된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1편에도 등장했던 작가 지망생 성훈이 마치 추리소설의 주인공인 탐정처럼 이야기 전체의 복선과 단서를 조합해서 사건을 막아내는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주인공인 셜록처럼 이야기의 중심을 잡고 추리를 하고 그리고 악당에 대항하는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진심과 거짓, 또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선의 이야기고 거짓으로 덮어준 진심과 진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악에 대항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인류는 언제나 어둠과 거짓, 악에 대항해 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인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 근본, 어떤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운 것에 맞서는 용기,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는 몰라도 너보다 훨씬 강한 자들과도 끝없이 싸워온 게 인간이라는 존재야. 중요한 건 악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지. 세상을 망칠 거면 그만한 각오는 해두는 게 좋아.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희 같은 놈들에게 상처받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절대.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성인 시절의 이야기는 아니고 회상신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선과 악 그리고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상신 중에서 용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환이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이 남기는 아주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라는 게 원래 나보다 훨씬 강한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나보다 강한 것을 알고 있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것이 용기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 바로 용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편에 이어서 이 소설의 세계관이 이렇게 연장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었고요. 마지막에 악이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운을 남기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이라는 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가 쉽지 않겠죠. 또 이런 어떤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 다음 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선과 악의 갈등이라는 것이 인류의 어떤 풀지 못한 영원한 숙제이듯이 아마 이런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2 모노레일 김광현 지음 바른북스 프롤로그 2003년 7월 7일 PM 20시 병원에 있는 우차님에게 안녕하세요 우차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대신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항상 남에게 진심을 강요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도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난간 위에 올라간 당신은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저를 위협했죠. 하지만 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절벽에 몰렸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올감이라는 한마디에 주먹이 나가버리고 평소에 그렇게 챙기던 책도 떨어뜨리고 실수투성이의 제 인생은 제대로 갈 생각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이 일어나길 바라며 포기하려던 삶도 다시 부여잡고 이번엔 저도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만난 성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속에서 저는 당신을 뒤에서 조종한 악역이 되려 합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을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2003년 7월 7일 PM 14시 17분 점심을 먹고 왠지 나른해지는 오후의 교실. 5교시가 끝나고 졸린 눈을 비비던 학생들은 담임이 아닌 다른 반의 한영 선생이 들어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착석하라고 말을 하자 귀찮으면서도 이상함을 느껴 일단 술렁이며 자리에 앉았다. 담임 선생님은요? 한영은
규제 선생에게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을 설득해야 했다. 저기 얘들아, 지금 너희 담임 선생님이 곤란한 일이 생겨서 지방을 잠시 다녀와야 하거든. 그래서 무리한 부탁이지만 오늘 너희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는 반을 전부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온 것처럼 해줄 수 있어? 내가 선생님들께는 말해 놓을게. 교장 선생님이 알면 안 돼. 선생님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너희 담임 선생님은 지금 친구 한 명을 구하러 가고 있단다. 어쩌면 그 친구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이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지키기 위해 담임 선생님이 용기를 내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장난이라고 확신한 학생들은 웃으며 다 같이 외쳤다. 아니요. 화창한 날씨에 개울가에서 헤엄치던 물방개는 그 소리에 놀랐는지 방향을 바꿨고 물에 발을 담그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작아져 갔다. 그들로 인해 항상 흔들리는 격한 수면이 항상 싫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들이 그립고 아름다워서 언제나 찬란하길 바랐다. 물방개에게 이건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1. 곤충박물관 오픈 2003년 7월 7일 월요일 AM 7시 아련한 더위 속에서 불어오는 미약한 시원함을 가진 바람을 직원버스의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느끼던 수연은 저 멀리서 점점 커져오는 곤충박물관의 모습을 보며 심장박동이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퍼레이드의 리듬과 비슷했다. 산중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의 입구로 향하는 살짝 높은 경사의 도로는 그런 수연의 감정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밀어올렸다. 곤충박물관의 입구 안으로 들어온 직원버스는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고 곧 요란한 소리를 꺼뜨렸다.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짐을 챙긴 뒤 나가는 순서를 눈치 있게 양보하며 일어났고 서서히 열리고 있는 직원버스 앞문에 압력 밥솥 김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내릴 준비를 했다. 저 소리 들으니까 벌써부터 배고프네. 버스에서 간식 많이 드셨잖아요. 곤충박물관에서 같이 일하는 용민 선배는 제일 먼저 땅에 발을 디딘 뒤 기지개를 켜며 더듬이가 달린 개미 얼굴 모양의 거대한 곤충박물관을 바라봤다. 항상 느끼지만 저 건물은 참 잘 만들었어. 네? 뒤따라 내린 뒤 따라서 기지개를 켜던 수연은 선배의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선배는 간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소화시키겠다는 듯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지방 발전을 위해 박물관 개발이 주목을 받았고 결국 확정되었지만 건물 디자인을 구상하던 담당 건축가는 스트레스가 심했어. 주변에서는 네모난 건물로 세련되게 만들라고 했고 본인은 틀에 박힌 걸 싫어했지.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건축가가 의욕 없이 쉬고 있었는데 불개미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책상 위로 올라오더니 고민도 없이 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어. 웃긴 건 그 순간 건축가는 이거다 싶어서 바로 결정했다지. 맞아요. 정말 엉뚱한 분이시죠. 자신의 손가락을 문 불개미를 건축의 전면으로 내세우다니. 뭐 영감이란 게 그런 거겠지. 네, 그래서 그 불개미는 저렇게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 우린 저 입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지.
건축가를 공격한 불개미의 입속에서 말이죠. 그럼 가볼까요? 두 사람은 매일 일하는 지겨운 공간일 수도 있는 일터가 마치 호기심과 모험이 넘치는 곳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즐겁게 임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모험가들이 찾아올까? 다리실에 제일 먼저 들어온 수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빨간색의 단정한 반팔 근무복으로 갈아입었고 정수기 옆에 달린 종이컵을 꺼내 물을 마셨다. 그리고 조금 뒤 하나 둘씩 출근하는 동료 여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출근길이 얼마나 더웠는지 자가용을 타고 빵빵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왔다거나 편의점에서 아침부터 팥빙수를 허겁지겁 먹은 뒤 왔다거나 하는 여름을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 동료들의 무용담이 쏟아져 나왔고 수연은 그 순간 누군가가 떠올라 핸드폰을 쥐고 탈의실 문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에어컨 바람이랑 팥빙수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었지? 오늘 온다고 했지? 2003년 7월 7일 월요일 AM 7시 30분 수연은 사람이 없는 계단에서 핸드폰 다이얼을 누르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뜨거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는 속도와 저 하늘의 하얀 그릇에 구멍이나 애써 모아져 있던 파란 희망이 새어버리는 속도 중 뭐가 더 빠를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자기야. 역시 전화를 받는 속도가 더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한 수연이었다. 강혁씨, 오늘 온다며? 지금 준비하고 있어. 정말 오는 거야? 수연의 남자친구인 강혁은 아까 여직원들의 모험담처럼 차를 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곤충 박물관에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름값 아끼려면 개인차보단 버스를 이용하라고 수연이 여러 번 권하기도 했지만 그는 좀처럼 듣지 않았고 매번 차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다. 버스는 분명 기다릴 때 은근히 피곤하기도 하고 대부분 여러 번 정차를 하니 빠른 걸 좋아하거나 사람 많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굳이 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소 투박하게 시동이 걸리고 은근히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버스를 수연은 좋아했다.